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올해로 130년 됐습니다.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세계 도시들의 세 번째 연대회의가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9일 밤 호남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가 앞선 사고를 수습하던 도로공사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숨졌습니다. 부안군 왕등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50대 선원이 실종돼 부안해양경찰서 등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항공기와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밤 김제시 한 비료 저장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3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자연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부패 정치와 외세에 항거했던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올해로 130년이 됐습니다.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세계 도시들의 세 번째 연대회의가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엄숙한 표정으로 동학농민혁명군 동상 앞에 선 참배객들. 국화 한 송이를 바치며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중혁명이라는 역사적 공통점을 가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찾은 인사들입니다. 혁명 정신을 기리며 굳건한 협력과 연대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두 전봉준의 후예이며 체게바라, 마이클 콜린스와 맥스윈이, 토마스 민처, 후세 이세르 후예들이다. 우리는 비록 나라와 도시를 달리하고 있지만 다시 사람이 하나 되는 세상, 전쟁과 탐욕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세계 혁명도시 연대회의 주제는 혁명과 평화입니다. 기조연설은 쿠바 혁명의 영웅이자 혁명의 상징이 된 체게바라의 친족하가 나섰습니다. Hence, our duty to embody the sentence. One day they came for the Reds, and since I am not a Red, I did nothing. Another day they came for the Blacks, and since I am not Black, I did nothing. And when they came for me, since the other are not me, no one did anything. 아일랜드 독립전쟁의 영웅 마이클 콜린스의 고향인 코크는 정읍시와 시립박물관 분야 등 우호 교류를 협약했습니다. I think first of all it's great to be here. I think I'm 10,000 kilometers from home, but despite that, there is much in common between Yunup City Council and the wider region when it comes to commemoration and Cork City Council. I think both of us, both jurisdictions, both municipalities have stories about people who sacrificed their lives, all in an aid of gaining independence or striving for freedom. And so it's really, really important that we keep sharing these stories, in particular in the world that we live in today. 독일 농민 항쟁의 지도자 토마스 뮌처의 근거지였던 뮬하우젠, 필리핀 독립운동가 호세 리잘의 고향인 칼람바 등 5개 도시는 혁명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세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계 혁명도시 간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 그리고 미래화를 이끌어가면서 혁명도시 우리 정읍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연대회의에 참여한 도시는 주최 도시인 정읍시를 비롯해 9곳. 정읍시는 올해 회의를 기점으로 정식 회원 도시 등록에 들어가는 한편 국제회의로 격상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각국 도시 정상들과 관계자들은 11일 열리는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 참석을 끝으로 사흘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지난 9일 저녁 8시쯤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태인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SUV가 앞선 사고를 수습하던 도로공사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숨지고 40대 SUV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를 전방주시 태만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안군 왕등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50대 선원이 실종돼 부안해양경찰서 등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해경은 지난 9일 밤 11시 20분쯤 부안군 왕등도에서 남서쪽으로 48km 떨어진 해상에서 그물을 걷어올리는 작업을 준비하던 7.9톤 어선에서 50대 선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항공기와 경비함정, 해군 함정 등을 동원해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밤 10시 반쯤 김제시 백학동의 한 비료 저장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3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일부와 비료 80톤이 타 소방서 추산 1,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비료에서 불이 자연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외국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외국인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의사 대체 제도로 해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진료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이제는 저질 의료인들을 데리고 오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시민들 가운데는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우려 때문에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한국인과 교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침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 대란이 염려되다 보니 나온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을 떠난 의사들 조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환자들을 돌보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8곳의 연계 사업인 지역 활력타운 공모에 힐스타운 시암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상동동 일원에 412억 원을 들여 지평선 제2산업단지 근로자와 수도권 은퇴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합니다. 지역 활력타운에는 타운하우스 80가구와 단독주택 18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 커뮤니티 센터, 체육시설 등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제시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주거, 문화, 복지 등이 어우러진 명품 주거 단지를 조성해서 인구 유입에 노력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역 활력타운 준공 시점인 2027년엔 지평선 제2산단 주거용지에 공동주택 5동도 별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제94회 남원춘향제가 10일 광활루원과 요천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리는 춘향제에서는 춘향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와 불꽃놀이, 민속 씨름대회, 각종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특히 미인 대회인 춘향 선발대회가 외국인까지 출전 대상을 확대해 외국인 여성 5명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춘향제는 춘향 컬러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제94회 춘향제에 많이 오셔서 전통과 현재가 화려하게 조화를 이룬 남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정치권이 21대 국회에서도 중앙에서 역량 강화가 아닌 안방 정치에 머물 전망이라고 합니다. 21대 국회 전북 지역 당선자들은 국회 상임위 중복 문제 해결을 이유로 서울 여의도 모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국회 법사위는 이성윤 당선자, 산자위는 신영대 의원, 문체위는 김윤덕 의원 등이 각각 지원해 전북 의원 간 상임위 중복은 없었고 농림해양위와 국토위는 각각 3명과 2명이 지원했지만 향후 상임위원장, 간사 선출 결과에 따라 교통정리될 것으로 신문은 관측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전북 정치권의 회동과 관련해 정치적 본질에서 벗어난 보여주기식 행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21대 총선 이후 지역 간 탕평책 없이 모든 권한을 수도권, 그것도 인천 정치권이 독차지하고 있어서 전북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양양 남대천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연어 해기 하천인데요. 생태 공간으로 복원되는데 여기에 생태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 처음으로 연어 자연 산란장이 조성 중인데 앞으로 연어 자원 회복도 기대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물이 요동치듯 물보라가 있는데 물속은 말 그대로 물반 고기반입니다. 짙은 청갈색 등의 옆구리에는 노랗고 붉은 세로띠가 나 있는 동해안 특산종 황어입니다. 바다에서 살다 봄철 산란을 위해 동해안 하천으로 올라온 겁니다. 양양 남대천이 복원 작업을 마치며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양양 남대천 둔치에는 자연생태관찰로와 휴게쉼터 그리고 산책로 등이 조성돼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남대천은 가을철 연어가 돌아오고 송이가 날 때 주로 축제장으로 사용됐지만 이제는 사계절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남대천은 뭐 아침, 점심, 저녁 할 거 없이 이제 식후에 뭐 산책하러 많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도시락 먹으러도 오고, 네, 너무 둔치가 좋으니까. 잘 갖춰진 생태 공간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도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생태 녹색관광 활성화 사업에 강원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양양 남대천이 선정됐습니다. 양양군은 내년부터 남대천에 생태관찰 탐방로를 설치하고 해설사를 배치해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와 또 남대천 생태 녹색관광 프로그램은 로컬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브랜드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로컬 관광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여기에 갈수록 줄어드는 연어 자원을 늘리기 위한 사업도 추진됩니다. 양양군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는 내년까지 남대천 하류에 축구장 8개 크기의 연어 자연 산란장을 조성합니다. 남대천에서 폭 4m, 길이 500m 규모로 인공 수로를 파고 연어가 자연적으로 들어와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연어 부화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특히 자연 산란장 지하에 직접 연어 모습을 볼 수 있는 수중 관찰실을 만들어 교육과 관광 소재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식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좀 통제를 하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계속해서 연어 자원을 방류를 좀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그 자원이 또 다시 돌아와서 어민들이라든지 국민들한테 이렇게 조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로 회귀한 어미 연어 중 약 40%는 양양 남대천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연어의 고향 양양 남대천이 생태공간이자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